깊고 깊은 산속, 아무도 오지 않는 산 깊은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나무꾼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갔지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글쎄, 남자아이면 헨젤, 여자아이면 그레텔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부부는 두 아이를 차례로 낳았어요. 첫째는 남자아이였고 둘째는 여자아이였지요. 남편의 소원대로 남자아이는 헨젤이라는 이름을, 여자아이는 그레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식구가 늘어나게 된 부부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폭풍우가 세차게 치는 밤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어머니는 심한 열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몸에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남편은 비가 그치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비가 그치기 전까지만 버티기를. 하지만 남편의 기도가 닿지 못했는지 아내는 폭풍우가 그치기 직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편은 두 아이를 위해 새 아내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돈 쓰기 아까워하는 새엄마는 식사를 전보다 줄이고 불도 함부로 피우지 못하게 했어요.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행복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무를 잘못 베는 바람에 내 쪽으로 넘어졌어.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럼 당분간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안 그래도 부족한 형편에 당분간 들어올 돈도 없는 상황은 새엄마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어요. 새엄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팔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란 물건은 죄다 팔아버려 먼지밖에 남지 않았죠. 하루는 새엄마가 그레텔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팔려고 할 때였어요. 그레텔이 말렸어요. 새엄마, 그것만은 안 돼요.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잖니? 뭐가 문제야? 그레텔이 울며 말했어요. 그건 하나 남은 엄마의 물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엄마를 더 이상 추억할 수 없어요. 네 마음을 이해해, 그레텔. 하지만 추억은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않는단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희들이 굶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먹길 원하실 거야. 그레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니? 결국 새엄마는 하나 남은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버렸어요. 그레텔은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아버려도 두 남매의 아버지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집안의 돈도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턱없이 부족해 매일매일 굶주리는 것과 다를 것 없었죠. 굶주림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지고 가난한 형편의 두 아이를 먹일 돈조차 아까워지기 시작한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만 쫓아낸다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될 텐데. 굶주림에 지친 새엄마는 두 아이를 쫓아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깊은 밤, 새엄마는 남편에게 몰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지금 안 그래도 다쳐서 일도 할 수 없는데 두 아이는 어찌 하시려고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허리만 낫는다면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당분간만 참아보자. 그 당분간이 언제인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새엄마가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할 말이 없던 남편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게 어때요?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화를 냈어요. 어차피 아이들도 굶어가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나 나중에 죽나 똑같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새엄마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새엄마를 방에서 쫓아냈어요. 방에서 쫓겨난 새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멍청하기는. 없는 형편에 곧 굶어 죽을 아이들이 뭐가 좋다고. 저 아이들만 쫓아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러더니 좋은 수가 떠오른 듯 미소를 지었어요. 옳지!
아이들을 산속에 버려두고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새엄마의 혼잣말을 엿들은 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잠에서 깬 헨젤과 그레텔이었어요. 그레텔이 헨젤에게 소곤소곤 말했어요. 오빠, 새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는 게 정말일까? 괜찮아. 새엄마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 뿐일 거야. 헨젤은 그레텔을 안심시켰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새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면 어쩌지? 헨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레텔, 밖에 저거 보여? 뭔가 빛나고 있어. 두 남매는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는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레텔이 빛나는 무언가를 들어올렸어요. 돌이 하얘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나 봐. 헨젤은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빛난다면 숲속에서 길을 잃어도 돌아갈 수 있겠는걸? 날이 밝고 아버지가 아직 잠든 사이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을 일찍 깨웠어요. 그레텔이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산으로 놀러갈 생각이란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꾸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헨젤이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헨젤. 아버지는 피곤하신 것 같으니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새엄마를 따라 두 남매는 숲으로 가게 되었어요. 새엄마를 따라가며 어제 주웠던 조약돌을 꺼내 몰래 바닥에 던졌지요. 새엄마가 헨젤을 보고 있을 때면 그레텔이, 그레텔을 보고 있을 때면 헨젤이 떨어뜨렸어요. 저녁이 되고 산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어머, 나 참 깜빡하고 잊은 게 생각났구나. 집에 다녀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저희도 같이 가요. 아주 잠깐이면 된단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렴. 새엄마는 그렇게 숲속에 두 남매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레텔이 헨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금방 돌아오실까? 괜찮아.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약돌이 남아있잖아. 하지만 새엄마가 두 남매를 찾아올 리 만무했지요. 새엄마는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레텔은 돌아오지 않는 새엄마에게 실망했어요. 우리를 버릴 생각이 맞았나 봐. 그레텔, 저기를 봐. 헨젤이 가리킨 곳에는 올라오면서 떨어뜨린 조약돌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조약돌을 보며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새엄마가 두 남매를 보며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왔지?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그저 두 남매가 길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디 다치진 않았지?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모르는 길로 가지 말거라. 네. 새엄마도 아버지를 따라 두 남매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다시 두 아이를 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모르는 길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새엄마가 창밖을 보았어요. 밖에는 밝게 빛나는 조약돌이 숲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저것 때문이었구나. 영악한 녀석들. 새엄마는 밤새 조약돌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창문도 잠궈버렸어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헨젤과 그레텔은 걱정이 되었어요. 새엄마가 조약돌을 전부 치워버렸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새엄마는 또다시 두 남매를 일찍 깨웠어요. 대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어제 너희들을 놓고 가서 미안하단다.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새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헨젤은 아침 식사로 나온 빵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기 전에 또다시 새엄마는 두 남매를 데리고 숲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제랑은 다른 길이었지요. 이번에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떨어뜨려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숲속 외진 곳에 도착하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어머, 미안하구나. 오늘도 두고 온 곳이 생각났어. 오늘은 꼭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렴. 새엄마는 또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쫓아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쯤이었어요.
이럴 수가. 까마귀들이 빵 부스러기를 입에 물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남매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기억을 되살려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숲을 아무리 걸어보아도 집은커녕 자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오빠, 춥고 배고파. 남매는 점점 춥고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곧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이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빵 냄새다. 그레텔은 냄새를 따라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헨젤도 그레텔을 뒤따라갔지요. 그곳에는 과자로 만든 집이 있었어요. 과자집이야. 벽은 사탕과 빵으로 이루어진 아주 달콤한 집이었어요. 헨젤은 벽에 붙어있는 사탕을 떼어 입에 넣어보았어요. 진짜 사탕이야. 굉장히 바삭하고 입에서 사르륵 녹는 게 달콤했어요. 굶주림에 지친 두 남매는 너나 할 것 없이 벽에 있는 과자를 떼어먹기 시작했어요. 이때 과자집의 주인이 문을 쾅 열고 외쳤어요. 누가 감히 내 집을 떼어먹고 있는 것이야. 과자집의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놀라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떨어뜨렸어요. 옳지. 쥐새끼 같은 놈들이 바로 너희였구나. 내 과자집을 먹은 벌을 받아야겠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두 남매에게 휘둘렀어요. 헨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무서워 빌고 빌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배고파서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새엄마가 숲에 저희를 버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용서해주세요. 이 말을 듣던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불쌍한 두 남매를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랬구만. 이번만 용서해주지. 다음부터는 허락을 구하고 먹으려무나. 감사합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두 남매를 용서하고 집 안으로 초대해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과 함께 따뜻한 수프와 갓 구워낸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배고픈 모양이구나. 근데 새엄마가 너희를 숲속에 버렸다고? 최근에 아버지가 크게 다치셔서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새엄마는 우리 먹을 것도 아까운 모양이에요. 이런 가여운 것. 부모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굶기면 안 되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려무나.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의 과자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모두가 잠든 밤, 그레텔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낄낄낄, 이게 웬 떡이람? 두 아이가 제 발로 찾아올 줄이야.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지요. 할머니? 그레텔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고소하고 여자아이는 부드러운데 누구를 먼저 먹을까? 옳거니! 살이 먼저 찌는 쪽으로 먹어야겠다. 할머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마녀였어요. 이 모습에 놀란 그레텔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레텔은 몰래 헨젤을 깨워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레텔이 한 걸음 내디딜 때였어요. 어느 쥐새끼가 이 시간에 일어났지? 할머니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레텔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귀가 좋았어요. 할머니는 그레텔의 어깨를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쥐새끼가 여기서 덜덜 떨고 있었구나. 뾰족한 손톱이 어깨를 째고 아팠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면 행복하게 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구나, 그레텔. 할머니는 헨젤을 빈 창고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쉽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헨젤을 인질로 삼아 그레텔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켜지요.
그레텔, 하루 3번 헨젤에게 식사를 가져다 놓거라. 네, 할머니. 할머니가 헨젤에게 보내는 식사는 푸짐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창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헨젤, 손을 내밀어 보렴. 헨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고 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헨젤의 손을 꽉 쥐어보았어요. 할머니가 해준 식사는 맛있었는지 적당하게 살이 올랐지요. 오늘이 바로 만찬의 날이로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텔은 오빠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오빠가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할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레텔을 불렀어요. 그레텔, 화덕에 불 좀 피우려무나. 네. 그레텔은 주방으로 가 거대한 화덕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쯤 할머니가 감시하러 주방에 왔어요. 그레텔, 불은 잘 붙니? 그레텔은 타오르는 불을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화덕이 망가졌나 봐요. 불이 붙지 않아요. 화덕이 망가졌다는 소리에 할머니는 화덕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레텔의 말과 다르게 화덕은 아주 잘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레텔을 꾸짖었어요. 그레텔, 너는 눈이 장식이니? 보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뭐가 망가졌다는 거니? 아니에요. 보세요. 정말 망가져서 불이 붙지 않고 있잖아요. 그레텔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게 어떻게 불이 붙지 않는 거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길 보세요. 그레텔은 타고 있는 화덕 안쪽을 가리켰어요. 어디? 저기요. 할머니는 그레텔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문제는 보이지 않았지요. 화를 내려 뒤를 돌아보려 할 때쯤이었어요. 그레텔! 그레텔은 할머니를 화덕 안으로 밀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안에서 쿵쿵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뜨거워! 두 남매를 잡아먹으려 했던 할머니는 화덕에서 불평을 시작했어요. 불이 거세게 타오르며 할머니의 비명이 커지자 그레텔은 재빨리 헨젤이 갇혀있는 창고문을 열었어요. 오빠, 도망가자! 지금이야! 헨젤과 그레텔은 무서운 과자집에서 빠져나와 숲 아래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뛰었지요. 돌에 걸려 발목이 아팠지만 마녀가 쫓아올까봐 무서웠어요. 헨젤, 그레텔, 어디 있니?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목소리를 따라 뛰어갔어요. 저 아래에서 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며 목이 쉬어라 두 남매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빠야. 우리를 찾고 계셔. 남매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달려들었어요. 아빠! 헨젤, 그레텔, 괜찮은 거니? 며칠이나 사라져서 걱정했단다. 매일 불러도 오질 않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죄송해요. 새엄마는요? 아버지는 뒤에 있던 새엄마를 보았어요. 새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쭈뼛쭈뼛 나타나며 두 남매를 보았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너무 배고픈 나머지 너희를 버리려고 했어. 새엄마는 그레텔의 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다시 구하느라 힘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레텔. 나를 용서해주겠니? 그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했어요.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뭐. 난 너희가 무사해서 그저 기쁠 뿐이란다. 그렇게 새어머니는 반성하여 착하게 살았고 두 아이와 부부는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아갔답니다.